승리의 중심에는 항상 손흥민이 있었다. 소니는 팀에서 가장 빛나는 선수임과 동시에 동료 선수들을 가장 빛나게 해주는 선수이기까지 하다. 그는 주연은 물론이고 위대한 조력자 역할까지도 해낼 수 있다. 감독의 무리한 요구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다. 전부 소화해내는 이런 선수는 유럽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선수가 토트넘에게 있다는 것은 클럽 역사상 최고의 행운이다. 손흥민은 히샬리송마저 부활시키는데 성공했다. 지난 몇 년간 히샬리송이 부진한 경기력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걸 생각해보면 히샬리송은 손흥민의 희생정신에 눈물까지 흘릴지 모른다. 지난 뉴캐슬전 대승의 중심에 손흥민에 있었고 현재 이를 향한 각종 외신들의 찬사가 쏟아지는 중입니다. 11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은 뉴캐슬을 4대1로 꺾으면서 5경기 무승의 부진에서 탈출했는데요. 손흥민은 뉴캐슬의 수비수 트리피어를 경기 내내 가지고 놀며 왼쪽 측면을 파괴해버렸고 왼발 크로스로 우도지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한 것에 이어 히샬리송의 멀티골마저 다시 한번 왼발 크로스로 연결해주면서 패스 마스터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심지어 후반전에는 날카로운 침투로 본인이 직접 페널티킥까지 얻어냈으며 직접 쟁취해낸 EPK를 가볍게 성공시키면서 한 경기 1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언론들은 이날 손흥민이 경기에 중심이 있었다며 놀라운 활약상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 덕분에 일찍부터 우리 쪽으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다. 만약 뉴캐슬을 상대로 빠르게 골을 넣지 못했다면 우리는 위기에 직면했을 것이다. 손흥민은 공을 잡을 때마다 날카로운 돌파 능력을 선보였다. 그게 그가 가진 재능이다. 일단 수비수를 눈앞에 두면 그를 막을 수 있는 선수는 없다. 또한 그는 주장으로서도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경기 내내 뉴캐슬 선수들의 거친 파울에 흥분할 법도 했지만 오히려 화를 내며 달려오는 동료들을 진정시키면서 경기 흐름을 그대로 이어갔다. 손흥민은 그 어떤 포지션에 가져다 놓아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이다. 손흥민의 측면 기용은 이번 시즌 최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메디슨과 반더벤 그리고 벤탄쿠르 등 주전 선수들이 줄부상을 당하며 최근 몇 경기 동안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모색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성공시켰는데요. 역시 프리미어 리그 부임 후 몇 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명장 감독 반열에 올라섰다는 평가를 듣고 있을 만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스쿼드 운영 능력은 이미 많은 유럽 전문가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경기에서도 기지를 발휘해 토트넘 최악의 영입으로 평가받던 히샬리송의 경기력을 살려냈습니다. 히샬리송은 지난 몇 년간 부진한 경기력으로 가장 많이 욕을 먹어왔던 선수이고 그런 만큼 본인 스스로도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케인이 팀을 떠나자 히샬리송에게는 주전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었지만 시즌 초 히샬리송은 여전히 형편없는 실력으로 케인의 빈자리를 메꾸지 못했고 결국 다시 또 주전에서 밀려 벤치로 돌아가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토트넘은 연이은 부상으로 인해 스쿼드가 망가져버린 상황이고 벤치 명단에 넣을 만한 1군 선수들이 없어 이제는 유수 선수들마저 끌어오는 처지에 놓였는데요. 여기에 최근 측면 공격수로 출전하고 있는 브리안 힐이 부진하며 경기장에서 계속 손흥민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중이고 손흥민에게 패스를 줄 생각은 없고 자꾸 드리블로 탐욕만 부리자 그의 암전하던 손흥민이 경기 도중 화를 내게까지 만들었는데요.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브리안 힐을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교체시켜버렸고 사실상 브리안 힐에게 더 이상 주전 자리는 없다는 최후 통첩을 날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브리안 힐이 벤치로 이동함에 따라 자연스레 다시 한번 히샬리송에게 기회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히샬리송은 지난 몇 년간의 부진으로 인해 자신감마저 떨어져 있었고 이 선수가 뉴캐슬전에서 활약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이용해 히샬리송을 부활시키는데 성공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뉴캐슬전에서 택한 전술은 놀랍게도 손흥민에게 조력자 역할을 맡기면서 히샬리송을 팀의 주역으로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팀에서 가장 많은 찬스를 몰아줘야 할 손흥민이 측면으로 이동하고 최악의 결정력을 보유한 히샬리송이 오히려 중앙 공격수에 위치하다니 팬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포지션 배치였는데요. 이 포메이션은 얼핏 보면 손흥민의 영향력을 줄이고 그 반대로 히샬리송에게 모든 기회를 집중시키는 것처럼 보였겠으나 실상은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지난 몇 경기 동안 손흥민을 향한 상대 수비수들의 집중 마크는 더욱 심해졌고 옆에 서 있는 동료 공격수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었기에 손흥민은 사실상 본인 스스로의 힘만으로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어가야만 했는데요. 그러나 축구는 팀게임이고 손흥민이 아무리 위대한 선수라도 이러한 환경에 놓여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상대적으로 압박에서 자유로운 측면으로 손흥민을 이동시킨 것인데요. 물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빽빽한 상대의 밀집 수비를 맞이하는 것은 히샬리송이 되겠으나
애초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히샬리송이 온더볼 상황에서 무언가 해내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고 히샬리송의 장점인 체력과 활동량 그리고 오프더볼 움직임을 통해 상대 선수들의 시선을 끌어주거나 강하게 압박을 가해 자신이 요구한 전술적 포지셔닝만 제대로 이행해줘도 만족이었습니다. 사실상 토트넘의 모든 공격은 중앙을 거쳐가는 척하면서 왼쪽 측면에 손흥민에게 공을 몰아주고 있었던 건데요. 압박에서 자유로워진 만큼 손흥민은 본격적으로 1대1 드리블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고 뉴캐슬의 수비수인 트리피어는 경기 내내 손흥민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경기 최악의 선수로 뽑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측면에서 상대 수비수를 흔들기 시작하자 무색무취였던 히샬리송마저 전방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요. 측면을 무너뜨린 것은 온전히 손흥민 스스로의 능력이었지만 박스 안에서 수비수의 태클 범위를 벗어난 곳으로 정확히 움직이며 손흥민의 왼발 크로스를 받아먹은 것은 히샬리송의 오프더볼 움직임 덕분이고 후반전 페드로 포로의 롱패스를 받아 팀의 세 번째 골이자 본인의 멀티골을 기록하며 이제는 히샬리송이 완전히 경기장에서 자신감이 붙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히샬리송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감정이 북받친 듯이 보였으며 힘들 때 자신을 제일 많이 챙겨준 손흥민에게 감사를 표했는데요. 나는 손흥민 덕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장을 다시 밟는 것만을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부상 기간은 저에게 추가적인 동기부여가 되었었죠. 몇 년 전부터 저는 매년 이런 아픔들을 겪어왔고 특히 마무리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정신적으로 더 무너졌어요. 심지어 경기 전 하는 훈련에서마저 제대로 슛을 못 찰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그저 간단한 패스를 슈팅으로 연결하는 것조차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의 목표는 구단과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하는 것이었지만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양쪽 모두에서 경기력이 일관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 자신이 팀의 민폐라고 느껴졌을 정도였죠. 댓글을 보는 게 무서워 SNS 계정을 정지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팀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드릴 인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손흥민은 가장 먼저 제 아픔을 눈치챈 선수였어요. 구단에서의 이적을 고려하고 있을 때 소니가 주장으로서 먼저 손을 내밀어줬죠. 저는 이제 구단을 위해 뛸 준비가 되었고 가장 먼저 소니의 우승을 돕고 싶습니다. 이처럼 히샬리송은 지난 몇 년간 팀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선수였고 본인 스스로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 압박감은 더욱 컸을 텐데요. 하지만 경기 외적으로 히샬리송의 재기를 가장 많이 도와준 것이 손흥민이었고 이번 뉴캐슬전은 함께 뛰는 공격수 파트너로서 히샬리송의 멀티골을 이끌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캐슬전 히샬리송과 손흥민이 보여준 콤비는 현지 토트넘 팬들의 큰 기대를 받는 중이고 이번 경기에서 사용한 포메이션이 앞으로 토트넘의 주 전술이 될 수도 있다는 반응인데요. 이제 토트넘은 노팅엄 포레스트와 맞대결을 가지게 되고 이 경기에서도 다시 한번 손흥민이 측면 그리고 히샬리송이 중앙으로 출전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히샬리송과 손흥민의 듀오가 토트넘의 연승 행진을 이끌었으면 좋겠네요. 항상 빠른 소식을 전하는 오메가 풋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내일은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